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 소식 좀 여러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연결해보죠. 어제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가까스로지만은 결국 추인이 됐고요. 이제 남은 절차들은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각각 진행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결사항전, 총력 저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희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부분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밤을 새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셨을 시간이네요. 그죠? 저희가 8시 반부터 다시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숨가쁘게 돌아가는군요. 네. 이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날도 추웠을 텐데. 어떻게 밤을 새셨어요? 지금 날씨가 추운 물리적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 문제입니다. 네.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지금 선거법과 전혀 또 다른 지격의 이슈인 공수처법을 이 4개 여야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는 여4당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끼리 야합을 통해서 통과시켰는데,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가 합의 정신을 가지고 합의 처리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부 위의 사법부, 권력의 신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여당일 때나 지금 야당이 됐을 때나 반대하는 법안이거든요. 이런 거 두 개를 졸속으로 해서 군소정당은 몇 자리 의석수를 더 늘리고,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은 이 사법장악의 최종 이 퍼즐을 맞췄다라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는 이 법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국회 선진화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참 답답한 게요.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9년 동안 야당을 했던 정당입니다. 그 이전에 집권한 적도 있고요.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될 당시에 선진화법의 정신은 국회 폭력을 방지하고 최대한 대화하고 또 대화해서 합의하라지, 숫자로 밀어붙여서 330일 혹은 270일만 지나면 아무 것이든 다수 쪽이 해도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의 취지를 누구보다 그때 야당 시절에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또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절차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거는, 어떻게, 저는 그때 당시 2012년에 의원도 아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의원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도 악용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취지와 다르다,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민주주의라는 게 논의를 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과반의 룰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의결 정족수는 5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과반보다도 강화된 룰이죠. 그 얘기는 5분의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기존에 그냥 과반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보다 강도 높은 논의를 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하라는 것이고요.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기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합의한다, 또 합의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을 다 사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논의했고
뭐 숫자로 우리가 많으니 그냥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것은 참 이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들어설 곳이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 아까도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을 빼고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쪽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바꾸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과연 이 선거제를 바꿔서 이게 선거제를 바꾸자가 대한민국의 가장 당면한 사안인가?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국회 내부의 추동이고 국회만 빨리 시계를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가 나왔을 때 여야 4당, 지금 야합한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의석수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국민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300석으로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봉합을 하고 그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법 18세 하향 모든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의석수를 오히려 10%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어느 쪽에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지 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생산, 비효율 국회에 대한 그동안의 질타를 봤을 때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은요. 번역별도 비례대표 명부 작성 이게 혼합이 되면 국민들께서 투표 행위를 할 때 내 표가 누구를 당선시키고 어느 정당을 당선시키는지 투표의 궤적을 추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죽하면 정개특위의 심상정 위원장 같은 경우가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금 깜깜이 선거법 개정 논의를 마치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민심에도 반하는 개악입니다. 명백한.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정개특위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뭐 한 300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서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그동안 그럼 논의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덮어씌우기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죠. 여당 쪽에서는. 그렇죠.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런 그 사실과 다른 얘기까지 상대당에게 꼬리표를 붙이려고 하나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도 어제 로텐더홀 그 의총을 통해서 밝혔지만 저희는 정개특위 모든 논의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고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은 일단 태우고 여기서 논의를 하자 그러는데 4당 원내대표가 야합을 하면서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냐면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3월 17일 정치개혁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하자.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합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래놓고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은 그야말로 겉포장지까지 이제 그럴싸하게 뿌려놓고 의회의 그 한 당 제1야당을 고립시켜 보겠다라는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협상에 들어가봤자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그죠? 미세 조정만 하기로 이미 4당이 논의했는데 어떤 변화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철야 농성을 시작을 했고 이게 25일까지 계속되는 거죠? 지금 25일에 패스트트랙으로 그 각 특위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25일을 디데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20대 국회는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그죠?
이 앞으로 4월 국회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뭐랄까 국회에서 일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국회도 네. 저희가 그 특검법, 국정조사 이런 거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 여당이 몽리를 부리는 와중에 네. 민생 챙기자라고 아무 조건 없이 저희가 3월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야정 협의체를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고 순방 가시고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즉각적으로 이 4당이 야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내에 협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네. 참 어려운 얘기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그 고성 산불 문제도 있고 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대책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해결을 하자 해서 이번 추경안에 있어서 재해 추경을 별도 분리해서 네. 제출해주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재해 추경을 분리를 안 하고 총선을 위한 채비를 하는 그런 그 선심성 추경까지 짬뽕을 해서 이거를 지금 뭉뚱그려 놓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네. 저는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도 통과 못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재추경으로 분리하면 그 얘기는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했듯이 예. 피해자분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집권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한 분리 추경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근데 민주당에 어제 홍익표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재추경은 이미 항목으로 다 나눠져 있다. 굳이 뭐 분리해서 올리고 말고 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은 어차피 이번 추경은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추경 항목이 나뉘어졌다 그래도 예. 전체 추경 예산안은 한 건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 그런데 국가 재정도 지금 빨간 등이 켜져 있고 경기는 바닥을 치는데 네. 지금 전혀 필요가 없거나 이미 허공에 흩날린 그런 방식의 추경을 또 하자 그러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해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급한 재추경부터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당이 가자 이렇게 저희는 그 설득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여당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 격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윤한용 의원 같은 경우는 뒤에서 칼로 찌르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알겠는데 이 정용기 정책위원장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일성의 유운 실현이다. 고려 연방제가 목표다. 좌파 정변이다. 이건 좀 색깔론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선거법 개정에 따르면요. 네. 군소정당 난립이라는 건 필연적인 결과고요. 네.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 야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그 집권 여당과만 짬짬이를 해왔는지 보면 이거는 좌파 연립정부 내지는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네. 포석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정용기 의장의 발언 역시 예.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되면 네. 자유한국당은 개헌 저지선도 이 지키지 못하는 그야말로 총선 해보나 마나의 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우려하시듯이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헌법 근간이 되는 이 헌법 가치들이 바뀌는 거 아니냐, 네. 사회주의 헌법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내용은 좀 건너뛰고요.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본인 페이스북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좀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저희는 지금 이 철야 농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 패스트 트랙을 태우겠다라는 그 합의를 철회해 줄 것을 예. 거듭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꼭 해당 특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네. 각 정당들의 그래도 의회민주주의를 써바치고 있는 예. 우리 그 각 당의 구성원 또 헌법기관으로서 예. 이런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한 그 자성과 네. 어떤 이 강의 흐름에 그렇게 그냥 딸려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 좀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청취자분 중에 6435님이 그 나경원 의원이 총사퇴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요거는 네. 고려하시는 건가?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지금 이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또 네. 국회 내에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여러 투쟁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예. 그 이야기가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의 표현 예. 또 그 이상의 실질적 구체적 행동 예. 이게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8시 반에 의총을 여는데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거듭거듭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었습니다.